그래서 제가 발제하는 내용이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많이 좀 지적도 해주시고 보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보시면 좀 부정적이 아니냐라는 그런 느낌이 아마 드실 겁니다. 우리 정부에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너무 좀 인색한 평가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제게 주어진 주제가 정상회담을 평가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전망하면서 우리에 미치는 영향, 또 우리의 대응책을 강구하다 보니까 과제 위주로 또 문제점 위주로 이 정리를 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지금 이 실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는 5차 정상회담으로 제목을 했지만 이제 앞에 두 번 2000년과 2007년에 있었던 정상회담은 앞에 정부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금년 들어서 세 번째 하는 회담이기 때문에 3차 회담을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5차 회담, 5차 남북 정상회담, 이제 3차로 다시 고치겠습니다. 3차 정상회담 개최의 배경과 의미, 특징, 그 다음에 이번 평양에서 합의한 9월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그 부속 합의 서로 채택된 군사 합의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북미 정상회담 6월 12일 1차 회담이 있었고 이제 2차 정상회담이 언제 열릴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11월 6일 이전에 열리기를 아마 우리 정부는 희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1월 6일 이후에 열리는 것이 거의 공식화됐고요. 이제 관심은 금년 내에 열릴 것이냐 하는 부분도 또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회담의 전망과 함께 이제 뒤에는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또 재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발제문에 보시면 이제 3쪽쯤 될 것 같은데요. 개최 배경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북한이 금년 들어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호응한 의도가 무엇일까? 작년 말까지만 해도 6번째 핵실험, 또 11월 29일에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 15형을 날려보내고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던, 그렇게 해서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고조가 됐고 심지어는 2월 달에 있을 평창올림픽이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금년 들어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그 이유, 그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에야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너무 강력하고 이제는 북한이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핵을 내려놓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판단에 기초해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특히 북한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 1인 지배 체제고 김정은 위원장의 강력한 의지와 결단이 있으면 모든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이미 북한은 작년 연말로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금년 1월 1일에도 신년사를 통해서 우리는 핵무력을 완성을 했고 핵 역량을 계속 강화할 것이고, 그리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단추가 내 책상 위에 있는 것을 가볍게 보지 말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지난 4월 20일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2013년에 김정은이 결정한 경제 핵 병진 노선은 이미 이제 핵무력의 완성을 계기로 종결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 발전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신전략 노선을 채택을 했는데, 역시 북한은 이제는 자기들이 핵무력을 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력을 바탕으로 전략국가로서 핵 보유국가로서 이제는 당당하게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말로는 비핵화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대등하게
핵 군축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그 어떤 것이 맞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난 1월부터 남북 당국간 회담이 열리고 4월에 1차, 5월에 2차, 이번 9월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6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과 6.12 공동성명이 합의가 돼서 뭔가 비핵화와 관련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변화와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아직은 충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쪽에 보시면 과연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핵이 없는 평화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핵을 조금 놔두고 핵을 가진 평화를 말하는 것인가 라는 걸 봤을 때 저는 후자 쪽이 북한이 원하고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3월 초에 우리 특사가 평양에 갔습니다. 갔다 돌아오면서 발표한 6가지 항 중에 보면 2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 우리가 비핵화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가 군사 위협이 해소되면 두 번째는 체제가 보장되면 이 2가지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뭐 비핵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측을 향해서 주장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핵을 이미 가지고 있지만 이건 미국과 함께 핵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그러니 남측은 걱정하지 말고 핵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전선으로부터 이탈을 해라. 그리고 이제는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서 정말 우리끼리 정말 잘해보자, 멋지게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북한의 언동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건 남측을 향해서는 결코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우리 핵은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미국과 이 문제를 해결할게. 그러니 우리는 남북 간에 합의한 합의에 따라서 좀 속도를 내서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래서 북한이 최근에 남측을 향해서 남측은 남북관계 발전한다고 얘기는 하면서 돈 안 드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다. 또 미국, 상전인 미국의 눈치만 보면서 뭐 제대로 되는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북한은 핵 없는 평화보다는 핵 있는 평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바라는 것이 진정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2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당면하게는 경제적 제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번째는 이 얘기를 하면 뭐 옛날 고리짝,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북한이 대남 전략, 대남 적화 전략, 북한 중심의 통일 지향 전략을 포기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은 여건이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언젠가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 전략 목표를 지금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북한은 당면하게는 제재 완화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미국을 향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우리를 향해서는 마찬가지고요. 국제사회를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리용호가 뉴욕에서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미국을 믿을 수가 없다. 따라서 미국이 우리를 향해서 믿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미국이 우리를 믿도록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핵을 내려놓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계적, 동시적 조치라고 하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그런 얘기를 했지요. 자기들은 작년 말부터 핵실험도 안 하고 있고 미사일 발사도 안 하고 있고 풍계리도 물론 셀프 핵폐기지만 풍계리도 폐기했고 동창리도 해체했고
미국 억류 그 미국인들도 돌려줬고 유해 55구도 보내줬고 우리는 한 일이 너무나 많은데 미국은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뭔데? 상응 조치를 한 게 뭔데? 이쯤에는 제재 완화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느 정도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요구고 중국의 요구고 러시아의 요구입니다. 아마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조건을 달았지만 이제는 좀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유럽에 가서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상응한 조치를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북한이 그런 경제 제재와 함께 지금 이제 이번에 평양 공동선언에서도 합의를 했습니다만 역시 북한의 노림수는 1차적으로는 한미 연합 억제력을 약화시키는 일, 두 번째는 한국의 군사적 우위에 있는 그 분야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일, 이것이 북한의 관심이고 그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상당 부분 북한의 생각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한미연합연습이 잠정유예라고 하지만 중단이 됐습니다. 이 중단은 1992년 팀스피트 훈련 단기간 중단된 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전제가 붙어 있느냐?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연습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협상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이게 1년, 2년, 3년 가면 한미연합연습 그 언제 했었지? 그 연합연습이 뭐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억제력의 약화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사합의에서도 우리가 우위에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약화가 불가피한 그런 합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은 북한이 노리고 있는 대남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상당한 여건들을 단계적으로 하나 밟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주요 경과를 보시면 쭉 나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 나왔고요. 판문점 선언에 사실은 그때 당시 판문점 선언 내용을 보면 4월 27일 있었던 1차 남북 정상회담의 표어는 평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자문단의 일원으로서 가서 자문을 했습니다. 어떤 자문을 드렸느냐? 평화가 되려면 핵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그래서 1차 정상회담의 가장 핵심 의제는 비핵화였습니다. 또 청와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27 선언의 비핵화라고 하는 표현,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가 남북 합의에 들어간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합의 내용을 보면 완전한 비핵화를 누가 하겠다는 건지, 언제까지 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핵 문제는 이건 미국 간에 할 일이니까 이제 미국 정상회담이 6월 달에 열리니까 그때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6월 12일 6.12 공동성명 보셨겠습니다만 매우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는 대부분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문제, 군사적 이 적대관계 해소와 관련된 그런 사항들이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남북관계 일정들은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돈이 북으로 흘러들어가야 하는 경제협력 부분에 대해서 속도가 느린 거에 대해서 북한이 대단한 불만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것이 뭐냐면 가을에 남북 정상회담을 갖기로 이미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를 했는데 평양 이 회담을 하기 위해서 특사가 굳이 갈 이유가 뭐였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열면 되는 것이지 우리 특사가 굳이 가서 그걸 합의를 해야 할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특사가 올라가서
그쪽에 보면은 방북 합의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긴장화나 신뢰 구축과 무력 충돌 방지와 관련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 아마 이미 이때쯤 되면 이번 평양 선언에서 합의한 군사 합의 초안이 이미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정상회담이 열린 거죠.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정상이 4월, 5월, 9월 이렇게 3번 만나는 건 역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회담은 결국 북측이 상당히 희망했던 그런 부분이고, 또 남북 정상이 긴 시간 동안 오래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봅니다. 결국 남북관계의 특성으로 봤을 때 결국 탑다운 방식으로 남북 문제들을 해결해 온 2000년도 그랬고 2007년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런 부분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만남을 통해서 나누고 합의한 것들이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저는 반드시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문 대통령에게 확고한 비핵화의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라고 한다면 뭐 그 비핵화의 의지를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완전한 비핵화, 다시 말하면 핵 없는 한반도, 뭐 전쟁 없는 한반도, 이런 것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조치들이 앞으로 있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훨씬 빛이 나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정상 간의 새로운 역사 기록들이 많이 나왔죠. 11쪽에 보면 제가 표로 기록을 해놨는데요. 여기 뭐 아마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도 아마 꽤 있을 겁니다. 김정은이 부부가 순환공에 나와서 영접한 거, 또 인민군 사열 행사에서 보니까 저 국가 원수 예우로 예포를 발사하고 우리 대통령을 대통령 각하라고 부르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 또 우리 대통령이 평양 시민들 앞에서 15만 명 앞에서 연설한 것, 또 양 정상이 백두산에 가서 손을 맞잡고 평화를 이야기한 것, 이런 것들은 모두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역사적인 기록에 불구하고 그 합의 내용은 미흡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대통령이 평양에 갈 때 청와대를 출발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북미 협상이 교착 국면이다. 말하자면 지난 8월 달에 폼페이오가 평양에 가기로 했는데 김영철이가 폼페이오에게 빈손을 올리면 오지 마. 그래서 트럼프가 그럼 가지 마. 그래서 방북이 중단이 됐고, 그래서 북미 간의 협상이 교착 국면에 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이번에 가서 그 협상의 물꼬를 다시 트는 것만 돼도 이번 정상회담은 성과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북미 협상이 재개가 됐고 폼페이오 방북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미 성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월 평양 선언에 보면 과거에 없었던 그런 합의가 구체적으로 들어간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전문가가 참관을 해서 폐기를 하겠다. 또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취하면 비록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만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남북 합의에 들어갔다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매우 진일보한 그런 조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이 원하는, 국제사회가 바라는 그런 수준의 비핵화와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한계가 있는데요. 제가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평가를 몇 가지를 했습니다. 이번 공동선언은 좀 특징이 뭐냐면 군사 분야 합의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6.15도 그렇고 14도 그렇고 이렇게는 안 돼 있었는데 4.27도 그렇고요. 이번에 9.19 공동선언에는 군사 합의를 부속 문서로 채택을 했습니다. 전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군사 합의를 사실은 6.15 때는 기억해 보면요. 아마 선배님들 기억나실 겁니다. 6.15 때는 6.15 선언에는 군사라고 하는 용어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담 끝나고 나서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분단 이후에 첫 번째 열린 회담에서 군사 분야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이건 반쪽 합의다. 그랬던 일이 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군사가 제일 전면에 부각이 되고 엄청나게 많은 분량들이 이번 합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군사 분야의 내용은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전 90년대부터 남북 회담에 쭉 관여를 해왔고 90년대 기본 합의서, 불가침 부속 합의서, 2000년대에 있었던 쭉 합의서를 쭉 협상 과정을 돌아보면서 보니까 북한이 그동안 집요하게 주장해왔던 것, 그들이 원했던 것,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네. 이걸 보면서 이 북한의 희망사항이 많이 반영이 됐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부속문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역시 우리 입장에서는 정상회담의 모멘텀을 이어가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경제 분야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핵 문제, 제재 때문에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부분 역시 군사 부분에서 북한이 원하는 것을 물론 다 들어주진 않았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이런 것들을 수용하면서 모멘텀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고륙지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핵 합의가 여전히 미진하다는 점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전통적으로 북한 핵의 폐기는 신고, 검증, 폐기라고 하는 이런 세 개의 단계를 거쳐서 하는 것이 정설인데 아직 북한은 신고의 신자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고집하는 것은 최대한 비핵화의 과정을 잘게 썰어서 한 단계마다 미국의 상응 조치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의 연장선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남한은 비핵화의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을 최대한 협상에 끌어들여서 우리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김정은의 의지를 전달하고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미국의 입장의 완화를 유도하고 하는 걸로 봤을 때는 남측을 그들이 원하는 목표를 얻기 위해서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 경협 관련된 조항이 비핵화 속도보다는 좀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도로 착공식 물론 세리머니 하는 거야 제재와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유엔사가 지난번 승인해 주지 않은 것은 아마 불가피하게 북한 지역의 철도와 도로 현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열차에 기름이 필요하고 그 기름을 싣고 가는 것은 제재의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산가족 근본 문제 해결도 다소 미흡합니다. 군사 분야 합의도 제가 여기서 몇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전제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제가 했는데요. 이건 뭐냐면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번 합의가 사실상 종전선언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의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북한이 정전협정만 잘 지켰어도 북한이 90년대 합의한 불가침 합의와 이후에 남북 간에 합의한 군사 합의만 잘 지켰어도 군사 충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충돌의 발생 원인은 북한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 건 분명히 아니지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모든 것이 다 의도적인 도발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의 집요한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정찰금지 관련 조항,
군사분계선 일대의 무력 증강 금지, 영해용공봉쇄, 이것은 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 부속 합의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도 우리가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기조항으로 들어갔습니다. 불균형 합의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GP 북한이 월등하게 많은데 같은 숫자를 줄이고, 그 다음에 완충 수역의 범위를 우리가 훨씬 많이 설정이 됐고, 그것을 왜 어떤 기준으로 됐는지 정확하게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것, 북한에게 비교적 유리한 것들은 날짜가 딱딱딱딱 정해져 있는데, 아마 우리가 집요하게 요구하고 그동안 우리가 바래왔던 군사공동위원회, 남북 간의 군사직통 전화와 관련된 건 일정이 없습니다. 시기와 절차와 관련된 지적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 매우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운용적 군비 통제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조적 군비 통제, 단계적 군축도 합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당장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리고 절차상 유엔사, 한미연합사와 50여 회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유엔사가 명백하게 동의해주고 합의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북 회담은 막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폼페오가 다녀왔습니다. 폼페오가 다녀왔는데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회담을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발표 나오는 걸 보면 이제 앞으로 미북 간에 합의할 내용은 이란의 핵 합의보다는 좀 나은 합의가 될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폼페오가 말한 대로 FFVD는 미국이 한 발짝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입장이다. 그런 합의가 돼야만 합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미국의 합의대로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는 전제하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비 전략은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저는 비핵화는 더딘데 한미 공조가 균열되고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저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고, 북한으로서는 가장 고소해하고 가장 원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입니다. 한미 동맹을 들여다보면 사실 요즘 뭔가 위태위태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청와대는 뭐 걱정하지 마라, 지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고요. 그 다음에 군사 신뢰는 부재한 상황에서 자칫 우리 대비가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이 또 걱정입니다. 또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정상회담은 뭐 연거푸 3번씩이나 하고 6.12, 4.27, 9.19 합의가 나오니까 야,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가 왔구나. 김정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아졌답니다. 김정은이 이제 전쟁을 잊어버렸겠지. 전쟁을 잊어버렸다면 NNL을 왜 인정을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우리의 대백태세가 약화되는 그런 합의를 왜 집요하게 요구합니까? 우리 국민들의 안보 의식이 이완될 것이 우려가 되는 겁니다. 대비 전략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한미 공조 대비 태세, 이번에 이제 새로운 연합사령관이 오시게 되는데 이 부분도 그걸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연합연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어떻게 연합억제력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큰 과제입니다. 아시다시피 군대가 훈련 안 하면 무슨 전투력을 발휘하겠습니까? 운동선수가 운동 안 하면 생명을 잃듯이 훈련 제대로 하지 않는 한미 동맹과 한미 연합방위 체제가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FFD 방식의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확고한 대북 제재 흔들려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군사합의 이행 과정에서 저는 검증과 신뢰 구축 조치를 강화해야 됩니다. 군사 공동이 열리면
북한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합의를 중단시켜야 됩니다. 남북 경협 비핵화 진전 속도에 맞추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론을 결실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함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리선권이가 나와서 좀 대먹지 않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리선권이 제가 직접 만나서 회담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좀 건방지긴 합니다. 목에다 힘을 주고. 우리 장관을 향해서 모욕을 줍니다. 장관을 향한 모욕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모욕입니다. 저는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런 갑질 행태를 왜 그냥 놔둡니까? 북한이 뭔데요? 물론 저들을 변화시키고 화해 협력을 위해서 저들을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내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나가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잘못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필요하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바른 말 해야 할 말은 하고요. 김영철이가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는 건 천하가 다 아는 일인데 그 얘기를 왜 쉬쉬하면서 못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을 바꾸는 것이 새로운 한반도의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미래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면 저 뭐 완전히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완전히 지금 김영남이가 지난번 14선언 그 기념행사에서 지나간 10년 동안의 이 모든 잘못은 남측의 보수 꼴통들의 이 방해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거의 한 반 정도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다 그러면 이 잘못된 사람들입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 정부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다시 말하면 북한의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는 저는 허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 이렇게 원장님께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또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